21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보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함이 있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의 서브시디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밸류체인상 수주를 받을 만한 좋은 업체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SMR에 대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공랭식이다, 그 다음에 모듈화가 됐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고, 그거를 상용화한 글로벌 딱 하나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구환신은 그 베리어스 우이구환신 하면 우리 안 돼. 샤오미 폰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 중국은 상수에서 버려라, 변수가 됐다. 일단 21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보니까 334로 나눴어. 334 4로 나눈 거가 뭐냐면, 4가 이제 조립공장.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공장을 4를 줬어. 거기 하겠다라는 얘기지. 거기 12,000명 고용해갖고 조립하겠다라는 거고. 그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세 자꾸 때려 맞으니까. 그리고 철강소에 투자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로봇 자율주행하고 33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뭐 30조 투자하면 그 중에서 40%만 자동차 공장이고 나머지는 다른 거야. 지금 현대차가 투자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전기로 공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기로의 특징은 넣는 그 물질이 철광석이 아니에요. 그에는 뭘 넣는 거냐면 고철을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재밌는 게 철 스크랩, 그러니까 고철 수출국 1위예요. 근데 이제 전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스크랩이 많으니까, 이 철 스크랩의 특징이 뭐냐면 선진국에서 많이 수출해요.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철 스크랩을 많이 수출하고, 인도, 터키 이런 애들이 그걸 수입에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 뭐 현대제철에서 이미 해봤으니까 전기로로 거기다 한 거지. 전기로에서 슬라브를 만들어 오면 그놈을 가지고 냉연 공장으로 가야 돼요. 냉연 공장 그 슬라브를 이제 덮인 다음에 그걸 아변을 시키는 거죠. 아변을 시키는 건데, 그래야 자동차 강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에 쓰려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냉연 간판이나 뭐 이런 애들, 성형하는 애들은 따라가서 그거 하겠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걔들을 밸류체인을 사야 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규제가 여기 한국보다는 거기가 낫고, 거기에 인적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낫기 때문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다만 시장만 보면 미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 지금 뭐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안 팔더라도 내연기관차한테는 연간 단위로 보면 뭐 굉장히 많이 팔리는 나라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관세 두들겨 맞고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레드오션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닐까. 관세를 피하기 위함이 있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쪽에 역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서브시디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밸류체인상 수주를 받을 만한 좋은 업체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동차는 어쨌든 내구재 판매, 듀어러블 굿즈, 소매 판매 부분에서 듀어러블 굿즈, 그러니까 자동차나 자동차 판매 부분에서 브렉다운을 한 게 지난 영상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내구재 소유. 그 금리가 올라가면 다 리스로 걔들 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일단 자동차 판매, 신차 판매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근데 아직까지 그 딜러들한테 지급되는 신차 판매, 그러니까 딜러한테, 우리나라는 저 현대차 매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현대차 매장에 직접 사잖아요. 근데 포르쉐나든가 뭐 레인지로버 이런 거 살 때는 거기 가면 이제 딜러들한테 가요. 걔들한테 수수료를 띄워줄 때 차 한 대 팔면 1,000만 원 줄게, 뭐 500만 원 줄게, 이게 있거든. 근데 그게 막 급증하면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이제 까꾸러지는 거지.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글쎄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차를 뭐 여름 서머 시즌 대비해서 뭐 그때 판매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차를 많이 살까요? 그동안 이제 SUV 같은 거는 잘 팔리고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쪽에서 조금 끌어주고 있으니까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많았을 텐데, 지금 이구환신은 그 베리어스 우이구환신 하면 우리 안 돼. 옛날에 이구환신 하면 삼성폰 막 쓰고, LG도 죽다가 살아나고, 뭐 TV도 막 패널 이런 것들 다 OLED 패널 다 했었지. 그런데 결국에서 보면은 아니야. 다 샤오미가 지금, 샤오미 폰이 얼마나 좋은데. 중국은 이제 상수에서 이제 중국은 상수에서 버려라, 변수가 됐다. 그리고 이구환신? 걔네 지금 지들 앞가림도 못하고 있어. 1억 5천만 채가 지금 건물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국민들이 지금 다 장난 아니에요. 저기도 막 상가 텅텅 비고. 아니 14억 인구가 사는데 상가가 텅텅 비어버려서 돈을 안 써, 중국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 국민들이 거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2019년에 관광객 넘어오던 거에 지금 아직 회복이 60% 70%밖에 안 됐으니 그 나머지 40%가 회복이 되면 조금 괜찮아지겠지. 그거 정도는 바랄 수 있다. 그러면 인바운드 고객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언제까지 와서 중국 애들 발 닦아주고 커피 갖다 주고 그거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 애들이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고 큰 회사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지. 걔들 오는데 마사지 해주고 거기다 물 떠다 주고서 팁 5만 원 받고 이거 해야 되겠어요? 지금 완전히 이게 4대주의, 이 주식 투자장도 이것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구안신이나 중국의 경기 부양, 요번에는 우리한테 큰 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SMR이 뭐의 약자예요? 스몰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일 거예요. 반응기가 모듈화 돼 갖고 레고 블록처럼 갖다 끼울 수 있는 거라니까 조그맣게 만들어 버린 거 원자로를. 도쿄 일렉트릭 그거 터졌잖아요. 그 터진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냉각수라고 하는 컨셉이 가장 들어간 거고 리액터가 막 원자로는 계속 뜨거워지니까 이걸 냉각시키는 냉각 타워가 있는데 그 냉각 타워에 냉각 펌프가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펌프가 안 되면서 이게 반응기가 해가지고 멜다운이 돼갖고 뻥 터진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소형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순행식을 공냉식으로 만들자. 이게 SMR의 주요 원인, 주요 그거예요. 공냉식으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다 막 질소를 투입한다거나 막 해서 공기로 식혀버리면 이게 멜다운이 막아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녀 터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대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방수가 가서 꺼도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접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 멀리서 고리 월성에서 거기서 막 송전탑 막 40m, 50m 올려가지고 그거 서울까지 막 쏴가지고 공업단지로 막 넣고 하는 그거 비용 드느니 요걸 쬐끄맣게 만들어서 이걸 하면 요거 더 적지 않겠냐. 그리고 요거는 하나 해놓고 거기다 배터리 얹듯이 배터리 2개, 3개 하듯이 2개, 3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거 싸고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SMR의 문제가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2배 정도 더 올라갔어. SMR에 대해서 어쨌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공냉식이다. 그 다음에 모듈화가 됐다. 그 다음에 건설 비용이 싸다. 요 3가지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고 그거를 상용화한 글로벌 딱 하나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 뉴스케일 파워입니까? 거기랑 뭐 하는 애가 그거고 거기에 같이 붙는 애가 BHI고 그 2개 막 그러니까 원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2개만 먼저 하면 돼. 그거 2개만 딱 보면 된다. 네, 그것만. 걔들이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글쎄, 그게 이제 뭐 콘티로만 보면 그냥 여의도 내러티브로만 보면 일단 라면값 올리면 일단 라면은 무조건 먹거든 사람들이 배고프면. 우리도 막상 이거 유튜브 끝나고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잖아요. 기본빵으로 팔려 라면이. 까자 값이 올려놨어.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수입에다가 내수를 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오르면 되게 안 좋아. 그 다음에 음식료 값이 올라가면 안 좋아. 그러니까 별로 좋을 게 없어 사실은. 근데 물건값은 올려놨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출되니까 반가이 된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캐파 증설을 해놓고 그게 되니까 삼양식품에다가 그 소스 불닭 소스 하는 S&D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 비밀이야 비밀. 다 알 텐데 비밀이야. 하여튼 뭐 그래서 몰라. 하여튼 바나나킥 바나나킥이 얼마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팔아갖고 농심 주가가 올라간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뭐 그게 트렌드가 된다. 한국산 과자가 맛있다 생각보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위생적이고 건강하고 맛있다. 그래서 막 팔려 나간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지화 시켜 있는 업체들 잘 봐서 빙그레라든가 뭐 이런 애들 뭐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진출해 있고 뭐 하는데 그거 뭐 아이스크림 마스키키 빨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큰 추세를 만드는 거는 아직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약간 저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하고 궤를 같이 해요.
그거 관세 올려도 물가 안 오른다. 왜냐? 물건이잖아. 물건 값이 올라서 물가를 끌어올린 적은 2020년 그 팬데믹 때 그때 빼놓고는 없어. 컨테이너 막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물가 올라갈 때 그때 빼놓고는 없어. 그 전까지는 계속 공정이 좋아지고 어떤 생산품의 단가는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노트북 옛날에는 막 300, 400 줬는데 이 30만 원, 40만 원 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물건 값은 뭐 안 되면 100만 원 쓰려고 하던 거 50만 원 쓸 수 있어요. 대체재가 얼마든지 많아. 그러니까 관세 때린다고 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는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는. 저도 정부 지출, 그 가버먼트 스펜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SPX의 마진하고 그려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왜 12%에서 금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왜 도대체 안 빠지나 이거. 매크로만 하는 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 때리는 거야. 아무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뭐 저거 한다고 해도 왜 이러냐. 그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 고용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서비스 물가 상승 자체를 잡기 위해서 2월 달부터 정부가 구조조정하는데 지금 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닷지. 그러니까 도찌. 디파트먼트 오브 이피션트한 어떤 그 미국 정부의 효율화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막 칼질을 하고 다녔던 거 법원에 제동을 걸었어. 인원 구조조정 해야 되고 막 없는 부서들 다 청산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 거기서 대량 해고가 나와야 서비스 물가 푹 떨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1년 안에 자기의 있는 노동이 강도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 때문에 영향이 나오는 것보다는 정부 지출 삭감하는 거에 있어서의 영향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는 게 매크로 맞을 것 같고. 인사해, 모카. 응?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야, 하이파이브.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나마스테.